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기적을 만드는 뉴라문이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기적을 만드셨죠?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기적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의과대학교와 MOU를 맺었고요. 중국에 오늘 하루에 15개 센터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 기운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사진 밴드하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그다음 네이버 블로그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운을 받으려면 뭐부터 알아야 하느냐? 네, 거울 뉴런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네, 거울 뉴런.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 자모코 리촐라티라는 분이 1996년도에 발견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거나 그 과정을 듣기만 해도 자신이 실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활성화되는 뉴런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의 역동적 사진과 좋아하는 사람의 웃는 사진을 크게 뽑아서 잘 보이는 곳에 두면 밝은 사진에 주목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변합니다. 우리 뇌에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신경세포인 거울 뉴런이 있기 때문입니다. 밝은 사진을 보기만 해도 몸이 따라서 변하고요. 이것을 주목 훈련, 가장 쉬운 마음 훈련법이자 면역력 강화법입니다. 거울 뉴런은 운동 피질과 하측 부정 피질에 갖고 있는데 이 신경세포는 주어진 행동을 하거나 이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목격할 때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UCLA 신경과학자 마르코 이아코보니 박사가 방대한 거울 뉴런 실험을 통해서 내가 보는 대로 뇌가 변한다는 것을 다양하게 증명했습니다. 이를테면 웃는 사람을 보면 실제로 여러분도 이제 웃죠. 그러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화난 사람 얘기를 들으면 본인도 기분이 나빠지고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내가 주로 무엇을 보고 어디에 집중하냐,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면역력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를 실제 병원에서 해봅니다. 네. 실제 병원에서 독일 슐레스비 홀슈타인 대학병원에서 이 실험을 합니다. 거울 이론 존재가 알려지면서 병원에서 활용해 보게 됩니다. 뇌졸중 재활의 세계적 병원인 독일 홀슈타인 대학병원의 실험이에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 환자에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건강한 사람들의 일상을 4주간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한 모습을 지켜본 환자들이 일반 환자에 비해 증상이 빨리 호전되고 더 잘 움직이고 빨리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MRI를 측정한 결과 실제로 손상된 뇌가 빠르게 재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움직이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로하모로 뉴로피드백 할 때 다른 분들이 저희 사업자를 보게 될 거고요.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태도로 이 사업을 하는지를 전부 다 거울 뉴런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도 그다음에 뉴로하모니 훈련하시는 분들의 그 회복 그다음에 인지 능력 이런 향상도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 조한 보리센코 박사입니다. 네. 자꾸 이제 하버드를 얘기해야 사람들이 믿어서 하버드만 제가 갖고 오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는데 정작 이분이 고혈압, 심장 부정맥, 편두통, 위경련, 폐렴, 공황장애, 면역기능 장애 등 온갖 질병을 시달리면서 절망과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의사분이. 그래서 뭐 인맥도 있고 의지를 총동원해서 치료받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병세는 더욱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어린 시절에 겪은 마음의 상처와 끝없는 경쟁심이 이 병이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삶을 변화시킵니다.
명상을 통해 심신을 고요하게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삶의 부정적인 기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누군가에게 원망과 용서를 풀고 성공 지향을 평화 지향으로 바꾸면서 삶을 대한 태도가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녀의 모든 병이 6개월도 되지 않아 모두 사라졌습니다. 네. 뭐 기적적인 치유였다 얘기하는데 당연한 거죠. 결국 뼈아픈 경험을 계기로 그녀의 질병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마음이다. 예,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디펙 초프라 이번도 이제 하버드 의대죠. 네. 예, 디펙 초프라의 얘기인데요. 결국 마음에 달려 있고 신념에 달려 있다. 모든 질병의 치유와 완전한 건강, 나아가 창조적인 삶은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있는 겁니다.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떻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중요한 것은 진정한 건강을 누리겠다는 새로운 마음. 네, 과거보다 지금의 어떤 마음을 갖고 사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완전한 치유와 건강은 누구든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아드레날린 나오고 코르티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온몸에 전해져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현상이 나타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관 수축이 되고 혈압이 오르고 체내 에너지가 고갈되고 면역 기능이 약화가 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예,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실제 뇌가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합니다. 이런 실험이 있었죠. 우리 코카콜라하고 그다음에 펩시콜라하고 여러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전부 다 이제 구별할 수 있다 했는데 눈을 딱 가리고 코카콜라, 펩시콜라를 마시고 나서 평가를 해보라니까 전부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콜라하고 사이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콜라하고 사이다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눈 감고 콜라하고 사이다 마시게 되면 이것도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뇌가 멍청할 수 있는데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레몬 생각을 하게 되면 입안에 침이 고이고 공포 영화 생각하면 무서워지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대중연설 한다. 뭐 3,000명, 5,000명 앞에 딱 나선다 하면 긴장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상상만 해도 여기 상황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 생각하고 목표 달성한 상황, 아주 기쁜 상태를 생각하게 되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서 온몸에 전달되는 거고 그래서 몸의 생리작용이 변화해서 면역체를 강화하는 치유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상상만으로 근육 키우라는 나는 근육이 만들어지고 있다. 나는 근육이 만들어지고 있다. 아니면 나는 살이 빠지고 있다. 네. 이런 상상을 하게 되면 뇌가 전두엽에서 명령을 하는 거죠. 운동 피질로. 그러면 운동 피질은 그 명령을 받아서 각 근육에 강화 지시를 내려 실제로 근육이 강화됩니다. 네. 내가 실제로 20kg짜리 역기를 들고 있는 상상을 하게 되면 뇌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운동 피질에서 그 명령을 근육에 내리는 거죠. 이 실험을 한 또 병원이 있습니다. 미국 10대 병원에 들어간다고 하죠. 클리브랜드 병원입니다. 상상만으로 근육을 키우는 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광해 박사, 이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미국 클리브랜드 병원의 신경과학자 광해 박사가 실험자를 대상으로 상상을 통해 근육을 키우는 훈련을 합니다. 실험은 팔이나 손가락을 특정한 부위에 올려놓은 후 마음속으로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상상 훈련을 매회 10에서 15분 정도 총 50회 반복했는데 4개월간 훈련 결과 상상만으로 평균 15% 정도의 근육이 강화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 운동선수를 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은 멘탈 트레이닝만, B그룹은 실제 운동하고 C그룹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6주 후 실험이 진행된 후 당연히 C그룹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변화 없었는데 B그룹 멘탈 트레이닝만 한 그룹 체력 증진이 28%, A그룹 실제 운동한 그룹 24%, 멘탈 트레이닝한 곳이 24%, 실제 운동한 곳이 28%,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하냐에 따라서 몸이 변하는 겁니다. 몸만 변하냐? 아니죠. 면역계도 강화가 됩니다. 상상만으로. 오늘부터 여러분 좋은 상상 하셔야 돼요. 좋은 상상. 네. 네, 뉴욕의 이제 록펠러 대학 연구팀이 상상을 통해 심장 박동수, 혈압 체온, 위의 산도 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테면 심장이 빨리 뛰는 상상을 하면 실제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이제 자료 한번 모아볼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호중구예요. 호중구. 백혈구와 호중구 있는데 호중구가 뭐냐면 이 백혈구의 한 60%, 70%를 차지합니다. 이 세균이 딱 들어오면 1차적으로 호중구가 나가서 이 세균, 나쁜 바이러스 이런 것을 때려 부시는 거죠. 이 호중구. 그런데 미시간 대학의 웨인 스미스와 존 슈나이더 연구팀이 이분이죠. 상상과 면역계의 연관성을 연구했는데 연구 결과 상상만으로도 백혈구 가운데 호중구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호중구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해 싸우는 면역체죠. 1차 면역체입니다. 연구팀이 16명 사람들에게 면역 기능을 설명하고 호중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다음 이완법, 상상법, 신기하게도 저희가 뇌 이완 훈련이 있고 상상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뉴로하모니에. 교육한 후 상상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이들에게 호중구가 혈관벽에 강하게 접착하는 상상을 하도록 지시했고 그러자 실제 호중구의 접착 기능이 기대 이상으로 강화되고요. 상상이 호중구, 즉 면역체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면 몸도 변하고 면역체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위스콘신 대학의 이제 리처드 데이비 교수입니다. 57세에서 60세 사이에 남녀 52명을 두 그룹을 나누고 한 그룹은 행복했던 일을 상상하고 다른 그룹은 화가 났던 일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독감 백신을 접촉하는 거죠. 했더니 행복한 상상을 한 이들의 면역계는 바이러스에 대항해 싸우는 항체가 왕성하게 형성됐지만 부정적 상상을 한 이들은 항체 형성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상을 하느냐. 텍사스 대학에서 이런 상상을 했고요. 읽어볼게요. 상상을 통해 면역계의 중심인 백혈구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백혈구 수도 조절하고 호중구도 조절하고. 심리학자 존 스펜서 박사는 상상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혈액 속의 백혈구 양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시각적으로 상상함으로써 자신의 체내 면역 체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모두 뇌와 몸의 나머지 부분, 특히 면역 체계 사이에 계속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어디까지 가느냐? 상상으로 유전자, DNA 변화시킨다. 세포 생물학에 나오는 것입니다. 상상으로 유전자의 DNA가 변화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밝혀낸 이분이 립턴 박사입니다. 립턴. 주로 이제 이 실험을 하는 거죠. 동물 세포와 인간 세포 연구했는데 자궁 내에서 세포의 기억이 어머니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로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분노, 사랑, 희망, 이 어머니의 감정이 자녀의 유전자 발현을 생화학적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스탠포드 의대 브루스 립턴 교수입니다. 임신 기간 중 어머니의 혈액 속 영양분이 태반벽을 통해 태아에게로 필요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어머니는 영양소와 함께 감정이 생성한 감정에 따라서 수많은 호르몬과 정보 신호도 방출되죠. 이 화학적 신호가 세포 속에 특정한
수용체 단백질을 활성화해서 산모와 태아의 몸에서 생리학적, 행동적 변화를 야기하고 신진대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느낀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이 태아에게 각인돼서 아이가 환경에 적응할 방식을 준비하거나 사전 프로그램화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생각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간의 태반을 통해서 태아의 내장 혈관을 수축시키고 말초로 더 많은 혈액이 몰리게 함으로써 태아가 투쟁, 도피 반응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태교, 우리 임신했을 때 뉴로하몬을 해야 합니다. 이 결정적 사례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 아이를 임신하고 뉴로하몬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아이가 이제 낳는데 너무 키우기 편하다는 얘기죠. 혹시 여기 들어오신 분이 그분은 안 들어오셨네. 네. 스트레스가 심한 자국 내 환경을 경험한 아이는 그와 유사한 스트레스 상을 만나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있습니다. 생물정신의학지에 발표한 건데요. 3개월 포함해 임신 초기에 임산부의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입니다. 임신부 125명의 양수에서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인 코르티솔 측정해 스트레스 수준을 가늠했습니다. 임신 초기 17주 무렵 자궁 안에서 증가한 코르티솔에 노출된 아기는 생후 17개월째 검사에서 인지 발달 장애 소견을 보였다. 인지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이런 것도 어머니의 감정,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이 몸, 면역체계, 유전자 DNA까지 변화시킨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몸을 치료합니다.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해밀턴 박사의 책입니다.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뇌는 언제나 자체적으로 약을 생성해내고 내 몸이 치유되는 것을 상상할 때 실제 뇌 안에서 화학적 구조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상하는 순간 마음이 물질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아픈 데 있죠? 아픈 데 있으면 어떤 상상을 해야 돼요? 낫는 상상. 그 상상하는 법을 제가 이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이 나와요.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 있다. 이게 뭐냐? 상상이다. 시각화시켜라.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할 건지. 베트남 참전에서 포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그 대령인데 7년 동안 그 조그만 방에 갇혀 있었답니다. 근데 매일매일 상상 운동하는 거예요. 어떤 상상했냐면 골프 치는 상상. 그래서 포로가 이제 풀려나고 12년 만에 딱 골프를 쳤는데 74타 났답니다. 처음 딱 쳤는데. 상상이죠, 여러분. 뇌가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 뭐냐?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시각화시켜라. 뉴로하모니 적용법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거냐? 저희가 하는 것은 이미지 테라피에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뉴로 피드백까지 결합이 되면 이미지 상상의 효과를 10배, 100배 증가시킬 수 있다. 여기에 최면요법까지 결합시키는 겁니다. 뇌는 상상만으로 실제 행동할 때와 똑같이 활동하고 그래서 뚜렷할수록 몰입할수록 상상에 뚜렷할수록 실제 행동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 훈련할 때 우리 뇌건강 1단계, 뇌건강 2단계, 호르몬 밸런스, 그로스, 키성장 프로그램, 그 다음에 주기도문, 종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5가지 할 때는 몰입을 하라는 겁니다. 실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뇌의 특성을 이용한 치료 기법을 이미지 테라피라 하고
인체의 모든 부위가 신경에 의해 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초신경계, 자율신경, 감각신경, 운동신경, 장신경과 호르몬계를 통해서 인체를 통합적으로 뇌가 조절하고 있고 확산 조절기를 통해서 뇌 스스로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뉴로하모니는 뇌는 뉴로피드백, 인체는 이미지 테라피. 그렇죠? 뇌와 인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뉴로피드백과 이미지 테라피 최면요법을 결합해서 이뤄내고 있습니다. 요 5가지 프로그램 할 때는 완전히 몰입해서 상상하시고 실제 내가 하고 있다고 최면까지 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반응이 나옵니다. 호르몬 밸런스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은 울기도 하시고, 네, 어떤 분은 너무 시원하다, 예, 날아갈 것 같다 하시는 분도 있고, 주기도문 할 때는 실제 예수님을 만나 뵙고, 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더라,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키성장 하면 1년에 10cm 이상 아기들 다 키 크고요. 내 건강 2단계 하면 몸에 있던 질환들이 심지어 종양까지 사라지는 사례를 제가 10년간 하면서 봤습니다. 그분들만 되냐? 아니죠. 다 된다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해보겠습니다. 강력한 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뇌파 연할 때 조용한 장소, 편안한 자세로 천천히 숨을 쉬며 나의 호흡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머리 위에 뜨거운 생명 에너지, 태양이 있음을 상상하셔야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전부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내 몸속에 들어옵니다. 그럼 태양의 이미지가 뭐냐, 여러분? 태양의 이미지. 국어 시간에 배웠죠? 태양 밑을 쳐놓고 생명 탄생, 뜨거움, 그렇죠? 예. 이 태양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은 이미지를 부여하세요. 그 태양이 내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나의 모든 염증, 나의 모든 스트레스, 나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에너지가, 새로운 내가 원하는 어떤 새로운 꽃잎, 풀잎, 새로운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멘트가 나오는 대로 그대로 상상하고 더 몰입할수록 효과가 납니다. 그 상상이 잘 안 된다 하면 천사, 여러분, 천사가 와서 날 안아주고 나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상상을 하십시오. 아픈 곳이 치유되는 상상, 스트레스 덩어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상, 천사가 와서 날 안아주고 치료해주는 상상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병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상상하세요. 병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상상하시고 치료 후에 완치된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완전한 건강 상태 상상하시고 활기찬 나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기쁨의 감정을 생생하게 느끼시면서 또한 가족과 지인들,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상상을 하세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항상 즐겁고 기쁘게 뉴로피드백, 뉴로하모니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뉴로피드백 훈련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쓰십시오. 종이에 난 뭘 원하고 있다. 난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내 목표, 내가 원하는 걸 쓰세요. 훈련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상상하시고 완치된 모습까지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기뻐하는 상상까지 하십시오. 훈련 후에, 훈련 중에 느낀 느낌, 그리고 훈련 후에 느낌, 그 다음에 몸의 변화, 앞으로 이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내가 변할 것이고 이런 것까지 쓰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60%의 차이가 납니다. 시각화시키라고 했죠. 결국 해낸 사람들은 시각화시키고 나에게 계속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내가 스스로 각인시키고 나한테 감사하고 나한테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러면 기적적인 효과가 납니다. EBS에서 상상치유 벌써 EBS 벌써 했죠. 네. 이 데이빗 맥나잇이라는 분이 피부암 환자예요. 피부암 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악성 동양을 양성 동양으로 바꿀 수 있을지 매일 집중해서 생각했다가 하루 50번씩 생각했다. 네. 근데 몇 주가 지나고 나서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악성 종양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상상으로 병을 고쳤다고 증명이 어렵지만 저는 오로지 상상 치료만 했다. 네, 이게 우리 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 될 게 없습니다. 악성 종양도 상상 치료로 났는데 여기에 내비게이션, 뉴로하모니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상상치료, 원하는 결과를 영상화, 시각화하는 개념이죠. 화학작용으로 뇌 속의 구조가 변하면서 결국 신체도, 몸도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사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뇌 동맥, 코일 색전술, 머리 시림 증상이에요. 50대 후반의 여자분입니다. 오직 3개월 뉴로하모를 냈습니다. 예.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면은 누가 고쳐요? 자기가 의사가 돼서 내 자연의 치유력으로 내 몸의 치유력으로 고치면 되는 겁니다. 의사가 못 고치니까요. 내가 고쳐야죠. 2015년 5월 25일 2단 줄넘기 오해하고 쓰러졌습니다. 정신없이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는데 저를 바라보던 분들이 괜찮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그 상황에서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른 채 말입니다. 집에 와서 식구들에게 말하니 남동생이 빨리 병원에 가봐라 해서 MRI 검사하고 재촉하는 바람에 떠밀리다시피 MRI를 찍어보니 3일이 되는 뇌 동맥류를 발견했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고일 색전술 시술을 받았습니다. 말이 시술이어서 우습게 생각했는데 시술 후에 몸의 기력을 회복하는데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2017년 11월 겨울이 시작되면서 머리 시림증이 생겼습니다. 추운 겨울이 아닌데 머리 정수리에 꽂아놓은 고드름이 녹아내리며 머리를 얼리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이라면 자신하던 제가 한겨울도 아닌데 모자를 쓰고 다니니 제 지인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머리가 너무 시려 죽겠다 하니 의사 선생님은 머리 시술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여름에 선풍기 바람이 스키만 해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곳에든 온도가 30도는 넘어야 괜찮고 겨울밤에는 잘 때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자야 했고 자다 보면 담요가 벗겨져서 깊은 잠도 못 자고 참으로 괴로움이 무엇인지 실감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도 가고 네. 요오드로 모든 것을 치료한다는 분과도 상담했는데 머리 시림증은 치료할 수 없다 해서 이제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했습니다. 제 고통을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여러 군데서 들으니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분들 얘기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2탄 때 말씀드렸습니다. 너 죽는다 하니까 진짜 죽었잖아요. 다 안 된다 하니까 결국 사람이 체념이죠. 체념. 머리는 시려운데 모자를 쓰면 땀이 나니 이것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춘천센터 사장님이 저희 파나톡스 춘천센터장님이 무슨 뇌훈련을 열심히 하시면서 40년 동안 안 들리던 귀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 귀로 통화하신다는 말 듣고 이거다. 네, 이거다. 내 병은 뇌를 치료해야 나을 수 있겠다는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치료가 되어가는 증인이었기에 이 뇌훈련에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6월 19일부터 열심히 훈련했고 내 몸을
관찰하며 뇌 훈련하는 도중 왼쪽 부러진 발목이 3년이 지났는데도 기분 나쁜 통증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통증이 사라져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칫솔이 닿으면 아파하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머리 시림증도 21도가 되어도 쉬지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저는 제가 호전되어 가는 것을 알고부터는 이 훈련을 할 때 흥분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나이 먹어가니 아프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머리 시림증 끝날 때까지 아니 허락한 삶을 사는 날 동안 기분 좋게 매일 훈련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분 좋게 매일 훈련받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거울 유런 말씀드렸잖아요. 거울 유런. 이렇게 한 분 한 분 사례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례자가 되고 여러분이 전도사가 돼서 많이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 살리는 일이죠. 병원에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 들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된다, 된다, 된다 하면 됩니다. 네, 오늘은 뉴로피드백을 통한 뇌기능 최적화 논문 박병훈 박사님이 쓰신 거죠. 기념비적인 논문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미국이나 유럽에 관련된 뉴로피드백 사례만 있었고요. 이 논문이 대한민국 최초의 뉴로피드백 임상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들어주신 한 260명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거 논문 필요하신 분은 제 카톡으로 정말 잘 들었다. 기분이 정말 좋다. 나는 최고의 인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써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이 논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논문 중에서 사례만 제가 캡처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뇌성마비.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이며 지능은 정상이나 온몸에 힘이 들어가며 뻗쳐대고 침이 흐르며 몸을 못 가누었다. 첫날은 명상훈련이 안 돼서 1시간씩 뉴로피드백 휴대용으로 훈련했고 훈련하며 평생 낮잠을 잔 적이 없는 아이가 잠을 잤고 이후부터는 컴퓨터 앞에서 손발을 뻗쳐대지 않고 명상훈련이 가능해지고 8회 정도 훈련하니 뇌파가 이렇게 변했다. 학교 개학으로 계속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여드름. 40세가 넘도록 여러 가지 치료와 화장품을 해보았지만 피부가 깨끗할 날이 없었고 체온은 항상 1도가 높고 머릿결은 햇빛에만 나가도 탔다고 합니다. 뇌파가 눈을 감아도 베타파가 높게 나와 휴식 모드로 매일 훈련하였더니 그림 4와 같이 베타파 영역이 가라앉았고 베타파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검은색 부분. 근데 더 넓어졌죠. 평생의 고질인 여드름이 없어졌습니다. 네,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네, 여드름이 뇌파 훈련으로, 우리 뉴로 하모니로 평생 여드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뇌파가 베타파까지 각성되어 있으므로 얼굴과 머리카락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유추된다. 네, 뇌성마비하고 여드름 봤고요. 그 다음 극도로 소심한 아이입니다. 11세에도 엄마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붙어있으며 얼굴은 홍조를 띠고 예민해 있었다. 출산 시 심한 난산으로 저산소증이어서 빨리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리적인 움직임에 의한 자파로 인해 델타파 영역의 진폭이 높게 나와 휴식 모드로 하였고 첫날은 훈련이 잘 되지 않아 중도에 포기했으나 다음날부터 급속도로 잘 해냈습니다. 15회 훈련으로 이렇게 저베타파 그다음에 고베타파 영역이 가라앉았고 델타 세타 영역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새카맣죠 여기 꽉 차 있죠. 근데 하얀색으로 델타 세타 영역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안정을 찾았다. 이후 아이는 혼자 올 수 있게 되고 방과 후 혼자서 놀러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인생을 바꿔준 겁니다. 어떠한 약물도 필요 없이 어떠한 고통도 없이. 네. 그 다음 극심한 두통. 루푸스와 단백뇨를 지병으로 15년간 앓고 있는데 양쪽 교대로 오는 관자노이를 패는 듯한 두통으로
3일간 잠을 못 잔 경우 2시간 정도 휴대용만으로 휴식 훈련 후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통증 있는 분들 뉴로 하모니 하면 통증 사라집니다. 다음날 다시 통증이 왔다고 하는데 해주지 못했고 이후에도 상당히 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역이 상당히 멀었고 본인들이 불안해하고 뉴로피에 대한 상식이 없어 오지 않았으므로 극심한 통증을 없앨 수 있다는 임상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간질입니다. 군대에서 7년 전 엎드려서 일하는 중에 뒤에서 상사에게 기습적으로 머리를 맞은 후 간질이 되었습니다. 좌측의 뇌파는 간질 발작 전 전조증상이 있을 때 측정한 것이고요. 대표적인 간질파인 3, 4Hz의 서파가 지배적인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우측은 훈련하고 나니 간질 발작이 오지 않았고 뇌파도 변했습니다. 주변에 간질 있는 분 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신지체. 나이가 22세인 청년인데 어렸을 때 정상이었다가 중학교 때 병을 앓고 난 다음 정신지체화가 되었습니다. 처음 상태는 잠을 잘 못 자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발음이 불분명해서 몸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2개월 정도 훈련하였더니 뇌파가 안정적이고 잠을 잘 자고 발음도 분명해졌으며 행동도 조용해졌습니다. 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게 뇌의 힘이죠. 결론이 뭐냐, 여러분. 결론. 간질 고친 거. 간질이 뉴로피뎀을 이용해 최초로 치료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1971년이었죠. 본 실험 중 참여한 피검자는 현재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그런 상태에서 한 달에 1~2번씩 발작을 일으키는 중증 환자였는데 바로 간질 발작을 일으키기 직전의 데이터와 이를 뉴로피드백 훈련으로 억제시킨 데이터에서 나타난 것처럼 뉴로피드백 훈련이 간질과 같은 정신질환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매, 파킨슨, 정신지체, 정신이상과 같은 뇌세포의 이상을 발생되는 대부분 질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 해봤죠, 여러분. 제가 다 해봤습니다. 치매, 파킨슨, 정신지체, 정신이상 다 해봤습니다. 다 사례를 만들어서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드렸어요. 주변에 치매 걸리신 분, 파킨슨, 정신지체, 정신이상인 분은 소개해 주십시오.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좌뇌 우뇌의 기능 분화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좌우뇌의 비대칭으로 인해 뇌기능 장애나 행동장애, 비건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고요. 특히 명상을 통해 좌뇌 우뇌의 기능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사례는 뇌파가 뇌의 활동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생체 신호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뇌파가 하나 있는데요. 접신됐을 때 뇌파입니다. 무당이 접신되었을 때 뇌파를 측정해서 얻은 데이터입니다. 좌뇌와 우뇌가 현격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좌뇌와 우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알파파와 고베타파의 뚜렷한 출현은 특이하다. 이거 있죠, 여기. 이거 알파파 나오죠, 알파파. 이게 알파파입니다. 근데 우뇌에서 알파파가 착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하얗게 막 색칠된 거 있죠, 이렇게 하얗게. 여기 하얗게 한 선이 있죠, 이렇게. 이게 고베타파입니다. 접신됐을 때 알파파와 고베타파가 쫙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좌우뇌는 다르구나. 공수 상태이기 때문에 좌뇌가 보다 더 활발하다. 여기까지 재미로 봤습니다. 결국 결론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대한민국 최초 뉴로피드백 임상 논문의 결론이 뭐냐면 건강은 심신의 안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서 제가 지금까지 하버드 의대, 클리브랜드, 홀스타인 대학병원 전부 다 결론이 뭐냐? 디펙 초프라, 박병훈,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여러분 전부 결론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네, 그래서 어떻게 살해하냐? 그냥 필연적인 거를 일단 아름답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긍정하고 일단 긍정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인정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긍정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대로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생각하고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고통이 오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지금 내 삶이 최고다. 예, 고통만 뛰어넘으면 난 최고가 된다. 긍정한 자세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뉴로 하모니 훈련할 때 내가 어떻게 훈련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 긍정하고 내가 원하는 상상까지 하면서 아주 기쁘게 이 1시간 동안 훈련할 때, 30분 훈련할 때 재미없어 하지 마시고 상상을 안 하니까 재미없는 겁니다. 멍하고 있지 마시고 네이원 할 때 멍해야죠. 뉴로 하모니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상상과 뇌파와 최면역까지 걸어서 꼭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이 제가 사례만 보여드렸고요. 논문 내용이 읽어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요. 19일 날 저희 대전역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의료기, 그 다음에 센터, 그 다음에 뇌 헬스케어 사업단에 대한 보상 체계, 그 다음에 제품, 신제품, 새로운 규정 19일 날 대전역 4시 4군자 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합니다. 그 다음에 줌 특강이 있습니다. 월화수인데요. 제가 수요일마다 했는데 다음 주만 월요일 날 제가 치매편 할 거고요. 화요일, 수요일은 외부 강의입니다. 디지털 마케팅 특강이고 이거는 밴드로 제가 공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